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9월 25일입니다. 주말에 큰 뉴스들이 나와가지고 인터넷 그리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지금 일어났어요. 24일 날 한국 시간 24일 날 미국 시간으로 23일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리용호 외무상, 북한 외무상이 연설을 했어요. 이 연설을 하고 나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국민일보인가 어딘가에 연설 전문이 뜨고 보도가 되고 인터넷판인 것 같아요. 전문이 뜨고 그 다음에 무편집 영상이라는 것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유튜브 영상인데 카톡방 무슨 단체 카톡방 이런 데다가 막 영상이라고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거 봤는데 어쨌든 그 내용을 한번 중심으로 오늘 얘기를 좀 해봅시다. 다 봤습니까? 전문? 예, 봤어요. 저도 몰랐던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공부가 되더라고요, 이게. 이런 게 있었네.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잘못 알고 있었거나 우리가. 네. 유엔 연설이니까 뭐 그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준비를 많이 하는 나라도 있고 안 하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트럼프 같은. 아니 이번에 그 뉴스 보셨어요? 트럼프가 원래 그 보좌관들이 써준 대로 안 읽은 게 확실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보도가 아예 나와버렸던데. 그래서 보좌관이 불쌍하다라는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이 사실인데 확인이 된 어떻게 알았지 근데 그거를? 뭐 미리 배포됐나? 아니면 실제로는 그냥 써준 대로 읽었는데 언론에서 이제 실드 찾으라고. 이게 상황이 이제 너무 막 나가니까 이거 아니다 싶어. 보좌관 책임론으로 가려고. 아니 보좌관 책임론은 아니죠. 트럼프한테 독박 씌우는 거죠. 트럼프. 보좌관은 잘했다. 트럼프가 문제다. 네. 어쨌든 달랐다는 거잖아요. 네. 준비된 거랑 다른 거죠. 트럼프가 지멋대로 말한 거지. 그러니까 네.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당황스러운 거는 어떻게 북한이 그것까지 알고 있었냐. 아니 그래서 미리 배포된가? 미리 연설문 배포될 수도 있잖아요. 북한이 지금 미국 사람들을 뭔가 좀 자기가 놀래키는 그런 게 있는 거야. 뭐 단어 선택부터 다드. 아니 어떻게 알았지? 뭐. 그게 그러니까 원래 연설 전에 연설문을 미리 기자들한테 배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들한테 그걸 뭐라 그러죠? 엠바고로 해서 몇 시에 연설하면 그때 공개하세요. 이렇게 이제 해주는데 미국 애들이 그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달라버렸는데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기사거리가 되거든요. 내가 받은 연설문과 실제 한 연설이 다르더라. 왜 달랐을까? 이게 뉴스거리가 돼버리니까 보통 그렇게 이제 안 하죠. 근데 어쨌든 보좌관들은 굉장히 뭐라 그러더라? 건드리면 안 된다. 최고 지도부를 북한 지도자에 대한 비난을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심리 분석까지 했다고 그러대. CIA가. 네. 그래서 건드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보좌를 했는데 뭐 안 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계속 뭐 트위터로 뭐 난리더만 요즘 건건이 그냥. 이 SNS가 문제예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트위터에도 여러 개 쓰고 있어요. 쓰는 방식으로 입장을 낸다는 게. 정치인들 진짜 SNS 못하게 하던지. 우리나라도 왜 그 정진석이에요? 누구예요? 정진석?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뭐 부부싸움하고 뭐 자살했다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함부로 SNS 글 써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버려. 네. 근데 어쨌든 발언을 했어요. 연설을. 그 얘기하다 지금 넘어왔죠. 네.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의 핵심이 뭔가요? 그 전에 새로 알게 된 사실이 뭐죠 거기서? 저는 그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라고 있어요. 그게 CTBT인가? CBTB인가 뭐 CTBT 뭐 영어로는 좀 어렵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네. 그게 이제 발효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발효가 안 됐더라고요. 발효가 안 됐다는 건 뭐죠? 그러니까 몇 명 이상 나라가 서명을 해야 발효가 되는데 그게 안 조건을 아직 충족을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44개국이 유엔 그냥 국회 비준을 하면 그게 발효가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조약상 아직 36개국인가가 국회 비준을 했고 나머지 나라들이 국회 비준을 안 했고 몇몇 나라들은 아예 지금 참여조차 안 하는 조약에 가입조차 안 한 상태여서 실제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자체는 발효가 안 된 거더라고요. 미국이 참가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거기? 미국은 참가했어요. 참가했어요? 비준했습니까? 네, 미국도 비준을 했죠. 비준하고 이제 핵실험 하는구나.
미국은 핵실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자기네들은 수많은 핵실험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축적해 놨으니까 앞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흥 핵 강국들이 나타나면 안 되니까 자기네들은 먼저 선빵 때려놓고 이제 핵실험 금지를 시켜버리는 새로운 거죠. NPT네 거의. 그죠? NPT하고 비슷한 거죠. 그 논리로. 그래서 발효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제약을 받지도 않는다. 네. 이게 이런 거더라고요. 이 문제는 철저히 매개 나라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게 알았는데. 네. 조약 위반이라고 알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또 연설에서 크게 한 두 가지로 분류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첫 번째 서두에서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한 발언, 똑같은 방식으로 발언 대응한다라는 그게 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이제 본론으로 이렇게 좀 구별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용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죠. 앞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우리를 이제 막대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해주겠다라고 해서 트럼프를 뭐 과대망상과 자고자대가 겹친 정신 이상자, 최고통사령관, 약간 말장난을 하더라고요. 최고 총사령관인데 최고 사령관은 최고통사령관, 뭐 거짓말의 왕초, 뭐 악의 대통령, 줄여서 악통령. 그 미국에서 나온다는 얘기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에서 실제로 이렇게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이 돈 때문에 한 생을 늙어온 투정꾼, 이런 놈이 미국의 핵 단추를 쥐고 있다. 이게 바로 위험천만한 현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성명을 다시 이제 언급하면서 이거 이제 트럼프로서는 자기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는지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트럼프로 하여금 그가 한 말 이상의 후과, 그가 책임질래야 도저히 책임질 수 없을 정도의 후과가 차려지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이 공격 때문에 미국 땅의 무고한 생명들이 화를 입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트럼프의 책임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난 영상을 딱 봤는데 류영호 외무상이 액션을 하더라고. 연설하면서 이 자리가 바로 그 트럼프가 연설한 자리라서 이 자리에서 뭐 대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액션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영상을 보는 거하고 이제 글만 보는 거 좀 달라 느낌이. 좀 다르다.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발언에 대해서 공식적인 연설 입장을 이제 연설로 이제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는 한반도 핵 문제의 기본 뭐 근원 뭐 그리고 현황 앞으로 북의 입장 뭐 이런 것들을 담은 거 아닌가요? 연설에서? 그렇죠. 그래서 불평등한 세계 질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유엔 안보리를 걸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평화 뭐 유엔이 진정한 평화를 하려면 유엔 자체가 이제 정의롭게 바뀌어야 된다. 근데 안보리 이사회 문제를 안보 이사회 개혁에 대한 문제가 1992년 유엔 총회에서 이미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더라고. 네. 어떤 내용인지. 그러면서 근데 이게 계속 무시되고 있다. 안보리 이사국 혼자서도 그냥 유엔 총회 내용도 거부할 수 있는 상황 아니냐 지금.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고쳐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이 나와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중에 하나가 거부권 행사하면 발효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유엔 안보리 개혁과 관련해서는 사실 오래 전부터 유엔 내에서도 말이 많았죠. 맞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안보리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2차 세계대전 승전국 5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자라고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권한을 여기에 집중을 시켜놓다 보니까 이건 뭐 완전히 독재인 거죠. 독재 기구죠. 누가 뭐라 해도 독재 기구라는 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트럼프는 또 연설에서 자기들이 돈 많이 낸다고 제일 20% 내는가? 20 몇 프로? 제일 연체 많이 할 걸요, 근데. 연체를 많다고? 최대 체납국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북한도 별로 많이 안 내더라고. 그거 어차피 뭐 저기 할당 그게 있겠죠. 그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하여튼 자기가 제일 많이 낸다고 제일 불만인 거야. 하여튼 돈 문제에 민감해요. 트럼프. 근데 유엔 본부가 뉴욕에 있는 것도 좀 그렇지 않아요? 이를테면 이제 유럽연합 같은 건 벨기에에 있고 벨기에 없나? 벨기에가 맞죠. 벨기에가. 딴 데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유럽연합은 기구 자체가 워낙 많아서 곳곳에 흩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제일 중앙은행은 독일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제일 핵심은 벨기에에 있을 거예요.
아 근데 그런 식으로 이 국제연합도 기능과 권한을 분리해 놓으면 미국 중심으로 집중되는 거 막을 수 있을 건데 유엔은 오로지 다 미국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허경영 전 후보님의 공약 DMZ UN 본부. 유엔을 판문점으로 야, DMZ 평화공원이 아니라 진짜 그걸 유치를 해야겠다. 새롭게 막 진짜 부상되는 공약들이 많은.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유엔 개혁이 다시 좀 화두가 된 계기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유엔의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해 보자라는 얘기를 오래 전부터 얘기했는데 아무 얘기도 없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이제 유엔 우리가 취재를 가야 되겠다 생각 들더라고. 이런 여러 가지 회원국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통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반기문한테 물어보면 잘 알 텐데. 그럴까요? 반기문 취재를 하시는 게 강경화 취재를 해야 되겠구만. 강경화는 바쁘다고 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저게 반기문 찾아가 진짜. 우리나라 있나요? 있지. 모르죠. 미국가 있을지도 몰라. 아니 한국에 있어. 자 그리고 또 뭐가 또 주목됩니까? 뭐요? 발언에서 연설에서. 저는 뭐 그 정도. 네. 우리 곽은 연설에서 주목되는 거. 곽? 네. 무슨 이번에 일본 가는 곽? 저는 연설 내용인데 그 유튜브에 막 그 SNS에 막 이 전문이랑 영상들이 무편집 올라오는 것 영상들. 자체가 좀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새로운 현상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연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막 전문 퍼나르면서 야 이거 봐라 이거 진짜 신기하다 막 이런 게 없었거든요. 나도 전문을 못 봤네. 근데 류용호 외무상 전문은 막 SNS에 막 돌면서 사람들이 이거 봐라 막 신기하다고. 그러게요. 뭐가 신기하지? 아니 이번에 저기 그 김정은 위원장 성명 이후에 북에서는 미국에서 막그 검색 열풍이 불었다고. 도타드. 네, 노타드. 도터일드예요? 네, 발음이 중요합니다. 그 검색 열풍이 불었다는 거고, 이번에 연설 관련해서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는 게 이게 무슨 세계가 바뀌는 현상인가 이런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실은 큰 도움을 줬죠. 예. 미국의 품격 자체를 쫙 땅바닥으로 떨어뜨렸잖아요. 예. 상대적으로 이제 북한의 품격이 막 올라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자업자득이다. 트럼프는 국내에서도 지금 그러지 말라고 막 비판 여론이 굉장히 올라가 있고, 또 최근에 오늘 뉴스 보니까 무슨 풋볼 대회, 미국 그 풋볼 있잖아. 풋볼 선수한테 뭐 막말했다? 막말해가지고 슈퍼볼인가? 그 뭐 구단주한테 막 얘기하고 자르라고 막 그 선수 뭐 소노브 비치 대통령이 특정 선수를 자르라고 압력을 가해요? 하여튼 해고하든가 시키든가. 그 인종차별에 항의해서 네. 흑인 선수들이 애국가 나올 때 미국의 애국가 있잖아요. 네. 그 영화에 맨날 나오는 영원하라 무슨 몰라 성적이야 뭐 이런 건가? 갓브레스 저거 뭐 그거 할 때 이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흑인 선수들이. 상징의식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데 경찰이 흑인들 막 그 사살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이런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저런 선수들은 자격이 없다. 애국심이 없다. 잘라라라고 하니까 내 생각에는 이제 미식축구 경기장에서 탄핵당할 것 같아. 그 팬들이 탄핵시키네. 지금 그런 상황이죠. 네. 아니 그 100만 달러인가 기부했던 구단주도 비판 성명 발표하고 막 그러더만. 아니 이번에 유엔에서 공방전을 보면 저는 이거는 김정은 위원장 성명이 나오는 순간 이거는 더 이상 두고 볼 게 없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압승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전체 프레임을 트럼프와 김정은의 대결로 딱 붙여버렸잖아요. 그러면 바로 뭐가 되냐면 그 뒤에 시진핑, 푸틴, 문재인, 아베는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지 뭐.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부각이 잘 안 되게 하더라고. 전부 다 이것이 이제 김정은 대 트럼프, 트럼프 대 김정은의 대결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허용해 버렸다는 거지 트럼프는. 1대1 대결로. 결국은 양자 대결. 그래서 보좌진들이 절대로 지도자를 비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뒤에는 뭐 심리 분석이 있지만 이거는 국제 정치 관계를 보더라도 북한이 그대로 이제 미국과 그들이 맞짱 바라던 뜨는 주광대국이었다. 미국과 맞짱 뜨는 나라가 늘 스스로 만들어 버린 거지 트럼프가. 그 기회를 허용해 버렸고 이번에 비원비를 날린 것도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에다가 지금 콘크리트를 부어주고 있어요. 굳혀주고 있잖아. 딱. 더 이상 이걸 뭐지 파괴할 수 없는 것으로 완전히 강화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분위기를 만들어준 거다. 거의 지금 유엔의 공방전을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아 그래서 저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트럼프 탄핵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벌릴 필요가 있지 않냐. 아니 그 모든 나라에 자주권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건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지금 전 세계에 막 핵을 쏟아부을 이러다가 진짜 핵 전쟁 나면 전 세계 방사능 낙증 떨어져요. 근데 미국은 이미 자기들 스스로 세계 나라들과 평등한 나라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세계가 다 지네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권한이 있어요.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을 또 동맹이니까 또. 그래서 아니 전 세계에서 진짜 트럼프 탄핵 촉구 운동 뭐 이런 거 쫙 열어가지고 트럼프 아웃 운동을 해야 되겠네. 트럼프 아웃. 아, 영어로 영어로. 트럼프를 위한 탄핵이죠 이거는. 왜? 안 그러면 죽을 거니까. 암살 될 것 같은. 암살되거나 아니면 미사일에 죽거나 권총에 죽거나 아무튼 그 북한이 죽이게 되면 미사일에 죽는 거고 미국 내에서 암살 저격당할 수도 있잖아요. 저대로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진짜. 아니 분위기가 지금 보좌관하고도 저렇게 좀 갈라져 있고 미국 그 여론조사 보니까 미국 군대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높은데 트럼프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낮더라고. 그래서 미국 사회가 굉장히 분열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그래서 미국 국내 여론에서 트럼프가 이미 여론 탄핵이 되어 있는 뭐 되어가는 이런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 박근혜 정권 시절을 보면 박근혜가 해외 다니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북한의 병진 노선은 성공할 수가 없고 빨리 핵을 포기하고 나와라 막 얘기하는데 박근혜는 계속적으로 이것을 이제 평양과 자신의 문제로 끌고 가려고 하더라고. 그러다가 자기가 통일 대통령 옛날에 점에도 나왔다면서요. 통일 대통령 된다고 거기에 빠지는지 모르겠지만 무속인의 뭐가 있어. 근데 1대1로 붙다가 박근혜가 탄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1대1로 붙고 있거든. 트럼프 예. 탄핵의 방식이면 가장 평화적인 방식이네. 아니 우리는 또 평화를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숨가쁘게 돌아가는 거예요. 19일 트럼프 발언부터 20일 이영호의 기자회견은 아니고 기자들 발언. 개는 지저도 마찬가지다. 이 발언 있고 또 21일 날 본토의 포병부대가 서해안에서 발사훈련했고 21일 날 김정은 위원장 성명 발표했고 22일 날 트럼프가 또 수소탄 시험을 하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얘기했고 23일 날 비언비 랜서 한반도에 긴급 투입됐고 24일 날 이용호 연설했고 또 트럼프가 또 트윗 날렸고 청와대가 또 NSC 어제 했고 야, 하루에 2-3건씩만 이렇게 막 소식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비욘비 랜스가 올라올 때 뭐 북에서 레이더를 켰다면서요. 맞아요. 조준 미사일. 뭐 격파 사격할 레이더를 가동했다. 이런 뉴스가 아 그런 뉴스가 있어요? 이렇게 뭐죠? 뭐라 그럴까? 레이더 사격 지대공 미사일 그 격추용으로. 네. 그래서 넘어오면 쏠 태세를 실제 갖췄다는 걸로 볼 수 있고.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게 선호차가 존재하죠. 레이더를 켜서 이제 돌아갔는지 레이더를 안 키면 좀 더 올라가려고 했는지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최근의 상황을 보면 좀 쿠바 미사일 위기 생각나지 않으세요? 일촉즉발의 위기로 막. 그러니까 소련은 이제 막 그 미사일을 실은 순양함 함대가 쿠바를 향해 오고 미국은 더우면 공격해버리겠다 이러고 있고 그런 일촉즉발의 충돌 위기하고 최근에 북미 간에 벌어지는 양상하고 이게 또 유사한 거 같고 결국 이렇게 보면 말하면 또 북한이 소련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 이런 또 고무차는 될 것 같기도 하고. 야, 그게 냉전 시기에 세계를 양분했던 나라 아니에요, 소련이? 그죠. 미국과 소련. 근데 이제 북한이 소련의 자리를 차지한다. 야, 이거 재편이 되긴 된 것 같아요. 분위기 국제 질서가 완전히 이제 저 예전에 일본 만화 중에 곤 있잖아요, 곤. 공룡 나오는 거. 네. 요만한 공룡 나와가지고 다 조져버리잖아. 그 조그만 게 힘은 그거 무지하겠어요. 몰라 못 네, 봤어. 곤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그런 유명한 만화를 보고. 그 뭐 곰, 호랑이 다 잽도 안 돼요. 곤 쪼매난 공룡인데 아니 좀 요즘에 그런 것 같아. 혼자서 다 조져버리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게 양상 자체가 야, 누가 배짱이 더 센가
이걸 시험하는 것 같기도 근데 그 만화를 보면요 중간에 그게 나와요. 동물들이 모여가지고 호랑이, 사자, 뭐 코끼리 다 모여가지고 저 곤을 어떻게 할 거냐, 저 공룡을 그래가지고 모여서 막 회의를 막 하거든. 근데 안 되더라고. 곤이 나중에 다 이겨요. 곤 하나한테. 그냥 천하무적이에요. 그냥 한 번 물면 다 끝장이에요. 자, 고무 찬양이었습니다. 곤 찬양했습니다. 곤 아니 찬양이었습니다. 그렇게 될까 우려스럽다는 거지. 우려스럽다. 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빨리 국제 질서가 평화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 탄핵 운동을 해야 한다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자, 트럼프 아웃 운동을 전 세계에 제안합니다. 네. 자, 일단 우리가 이게 15분으로 제한돼 있는데 할 얘기가 많은데 내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은 계속됩니다. 지금 앞으로 계속되는 거라 9월 26일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칩니다. 드디어 추석 명절 상품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장동 축산시장에서 공급받는 한우 꼬리 세트와 전북에서 올라온 떡갈비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도축 증명서, 등급 판정서로 품질이 확인되는 한우 꼬리 세트를 시장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떡갈비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첨가제 5가지를 사용하지 않는 건강한 떡갈비입니다. 반찬, 간식, 술안주로 드실 수 있는 떡갈비 세트를 3가지 종류로 공급합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셔서 신청해주세요. 오, 역시